제주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제2공항을 건설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 토론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여론 수렴 과정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소나무를 태우다 양배추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적 위주의 마구잡이 방제 작업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객선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행 여객선을 직접 타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폭발 사고로 어린이 수십여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3 진상조사의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제2공항을 건설할 것인지를 놓고 도민사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연 토론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여론 수렴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3년 뒤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공항. 기존 공항을 확장할지 현재의 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할지를 놓고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연 토론회에 초청된 전문가는 제2공항 건설이 적합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공항을 확장할 경우 활주로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24시간 이착륙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향후 미래를 보게 되면 에어시티 복합도시라든지 이런 그 추가 확장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2공항을 신설을 해서 기존 공항과 제2공항이 일종의 투포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 입지 선정을 놓고 지역 간의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서귀포용으로라고 하지만 자기 동네 위에다가 비행장이 한다고 그러면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도민들이 단합을 하라 이렇게 막연하게 이해하면 안 되고. 두 가지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데다 의견 수렴도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 서울 가려고 했는데 표가 없어 못 간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게 지금 현실의 문제인데 지금 탁상공동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제주 도민의 의견을 잘 조율해가지고 서로 잘 합의가 되는 안을 만들어서 최종 안으로 해야 제주 도민이 환영을 할 건데.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을 계속한 뒤 오는 9월쯤 최적의 대안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민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가운데 의견 수렴 과정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사후 관리 강화 대책은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원희룡 지사가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주간 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후 관리 대책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업장들은 매우 민감하고 긴장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대책이 미봉책이라며 투자진흥지구에서 분양형 콘도뿐만 아니라 호텔 등 부동산 개발 사업 전체를 제외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베어내다 생태계 보고인 곶자왈까지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엔 말라 죽은 소나무를 태우다 수확을 앞둔 채소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철 수확 시기를 눈앞에 둔 붉은 양배추밭입니다. 다자란 양배추를 살펴보니 잎이 온통 희뿌연재로 뒤덮였습니다. 양배추 잎 위에 재가 눌러붙어 손으로 문질러봐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가을부터 반년 동안이나 애지중지하며 양배추를 키워온 농민은 수확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이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씻겨 먹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샐러드용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버리니까 비 와도 잘 안 씻겨져요. 그래서 이거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일일이 이제 포기하면 닦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1년 농사 망친 거죠. 망쳤어. 제가 날아온 곳은 양배추밭 바로 옆에 저류지. 이곳에서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소나무를 태우는 소각 작업을 하는 바람에 일주일 전부터 재가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소각 작업으로 재가 날리면서 이처럼 양배추 곳곳에 재가 끼면서 출하 시기마저 놓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선정하면서 농경지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은 못했나. 비 올 때 하면은 괜찮을 줄 알아 했는데 우리도 막 여기로 소각장 선정하기로 굉장히 힘들어 마신 이 주변에도의 농가도 없고 하우스도 없고 뭐 인가도 없고. 피해 농민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각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 배라는 게 솔직히 농작물에 좋죠. 이런 거지 필요없진 않아요. 그 소나무 배나 이런 거는 농가나 이런 데서도 없어놓으면. 제주도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모든 고사목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한 마구잡이 방제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제주로 오는 여객선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겉보기에는 안전관리가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여객선을 직접 타고 점검해봤습니다. 여객선 출발과 함께 흘러나오는 안전수칙 안내방송. 주변 소음에 묻히는 소리와 작은 화면 탓에 방송을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느라 방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승객들의 무관심과 형식적인 안내방송은 다른 여객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이렇게 크니까 또 이 노선을 잘 다니니까 뭐 이런 거겠죠. 사고가 안 날 거라는 그렇죠. 믿음이죠. 그 사고도 처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객실에서 갑판으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승객들의 짐이 쌓여 있습니다. 여객선 안에 짐을 보관할 공간이 없다 보니 이렇게 통로에 쌓아두는 겁니다. 사고로 배가 기울기라도 하면 통로를 막거나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따로 없는 건가요? 네, 비행기가 지금 위에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통로가 많이 확보됐기 아직까지는 그런 건 돼 있고. 구명보트와 강화식 탈출구로 이어지는 통로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조타실에서 원격으로 문을 열 수 있지만 세월호 사고처럼 선원들만 먼저 탈출할 경우 남은 승객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월호 사고 1년, 화물 차량 고정과 승객 신원 확인 등 눈에 보이는 안전관리는 강화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안전 불감증은 아직도 여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와 목포 항로에 새로운 전기 화물선이 출항했습니다. 3,500톤급 화물선인 성우 YJ호는 화물차 60대와 승용차 120대, 컨테이너 150개를 실을 수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에 따라 선박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여객선 물동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목포 항로에는 카페리 여객선 한 척과 화물선 3척이 운항해 세월호 참사 이후 빚어졌던 해상 물류 적체 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토벌대가 주둔했던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수십여 명이 폭발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65년 만에 진상 규명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아담한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한켠에 다른 학교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1950년 7월 4.3 당시 토벌대가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폭탄이 터지면서 희생된 초등학생들을 기리는 위령비입니다. 지난해 4월 제주 MBC의 보도 이후 동문회와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세운 위령비에는 신원이 확인된 1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저승에서라도 마음 놓지 않겠느냐. 그거지 딴 거는 없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도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 30-40명의 명단을 파악해 올해 말에 세워지는 표선면 4.3 희생자 위령비에 새길 예정입니다. 이번에 거기를 조사를 해서
이제 차후에 이제 시행령이 개정돼서 우리 희생자 추가 신고가 되면은 적절한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중앙소위원회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4.3 진상조사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학교에서의 폭발물 사건이나 행방이 묘연해진 분들에 대한 그 행적 불명자 분들도 꽤 있습니다. 미신고자도 많고요. 이런 데 대한 통체적인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65년 만에 이루어진 비극적 사건의 진상규명 조사. 표선초등학교 폭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한국전쟁 시기 4.3 희생자 조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4.3 사건 유적지의 국가문화재 지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화북동의 잃어버린 마을 고늘동과 조천읍 낙선동성, 한림읍 뒷골장성과 애월읍 머흘왓성, 서귀포시 남원읍 수학주둔소와 서호동 시오름주둔소 등 6군데의 국가문화재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학술 용역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 뒤 문화재청에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제주시 아라동과 신제주 일부 지역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4월에 우박이 관측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이며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오늘 4cm의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중국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대기가 불안정해 오늘 밤에도 우박이나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고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반짝 추위가 풀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무효 판결과 관련해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개발 전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오늘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기회에 지난 50년의 제주 개발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고태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반대하는 도의원 30명이 서명한 결의안을 정부에 보낸 것은 토론과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내 30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 영리화 저지 운동본부는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하지 말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비 상승을 주도해 노골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의료를 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관리기관이 아니어서 관리 감독도 불가능해 불법 시술과 과잉 진료가 이루어져도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